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3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주말에 마감했던 미증시 마감 상황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는 구매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테이퍼링 우려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혼조세 살펴보시면 다우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지만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파란불을 켰습니다. 3대 지수 이렇게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아니죠. 지난 주말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0.36%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쳤고요. 반면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48% 조정을 받았습니다. 또 S&P 500 지수까지도 0.08% 소폭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이번에는 오늘장 마감한 주요 아시아 증시의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사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주요 아시아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유가가 1% 이상 급등세를 보였다는 점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키포인트 살펴보시면 오늘 아시아 주요 증시 대부분이 상승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코로나19의 재확산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라는 점 시사하고 있고요. 또 유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시아 주요 증시가 개장이 됐을 때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1.16% 오름세를 보이면서 64.32달러를 기록했다는 점 알 수가 있고요. 또 브렌트유까지도 1.11% 상승하면서 67.1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0.17%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중국의 상해 지수도 0.31%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홍콩의 항생 지수는 0.16% 소폭 조정을 받았고요.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까지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피는 0.38%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말레이시아 지수는 0.62% 오름세를 보였고요. 대만 지수까지도 0.22% 상승을 하면서 주요 아시아 증시까지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와 주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비트코인 시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시세 거래량 순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보시는 화면은 거래대금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이 거래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가상화폐 가격들이 급락세를 보였지만 현재는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전거래 대비 6.51% 오름세를 보이면서 4,50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거래대금 2위는 현재 리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8.57% 상승하면서 1,052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거래대금 3위는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이 지금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284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난 주말에 급락했었던 가상화폐 관련주들 일제히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거래대금 4위를 차지하고 있는 프롬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8%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또 클레이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8%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1,516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다음 거래대금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바나나톡이 차지하고 있고요. 현재 16% 넘는 급등세 가장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67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또 캔디 프로토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55% 오름세를 보이면서 4,7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이더리움 클래식까지도 11% 넘는 급등세, 또 이오스까지도 11.42% 급등을 하면서 5,8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아시아 증시부터 가상화폐 가격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38% 내림세를 보이면서 3,144.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피 수급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개인이 1,760억 원, 기관이 370억 원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외국인이 홀로 2,200억 원대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주간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직전 거래일인 지난 금요일에도 594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고요. 오늘도 개인이 1,760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2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고요. 오늘도 370억 원의 물량을 더 사들였습니다.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9거래일 연속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2,233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업종에서는 전기가스업이 3.19% 상승을 했고요.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가 집계됐습니다. 또 통신업종도 2%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쌍끌이 매수세 보였고요. 또 보험업종과 은행업종 1.05%, 0.89%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음식료품업종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0.8%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업종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기계업종도 쌍끌이 매수세 집계되면서 0.79% 오름세를 보였고요. 섬유 의복업종이 0.77% 상승했습니다. 또 운수창고업종도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가 집계됐고요. 증권업종, 금융업종까지 0.59%, 0.37%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피 업종별 등락 현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까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전기가스업이 3.19%로 가장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는 한국전력이 5% 넘게 급등세를 보이면서 섹터의 상승을 이끌었고요. 다음으로 통신업종도 2.55%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종목들 살펴보시면 오늘 KT가 4% 넘는 오름세를 보였고요. LG U+까지도 3.07% 상승하면서 15,1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보험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보험업종은 1.05%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종목들 살펴보시면 오늘 메리츠화재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4.35% 상승하면서 18,0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하나생명도 3% 가까운 오름세, 현대해상도 1.91%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까지도 0.96%, 0.48%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보험업종 다음으로는 은행업종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0.89% 오름세를 보였고요. 그중에서 기업은행이 0.95% 상승을 하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또 음식료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업종은 0.8% 상승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종목들 살펴보시면 오늘 사조 대림이 6%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면서 23,3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 대상도 3% 가까운 오름세에 대상의 우선주까지도 2%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롯데푸드와 빙그레까지 1% 오름세를 보였고요. 농심까지도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기계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계업종은 0.79% 상승을 했는데요. 자세한 종목들 살펴보시면 수산중공업이 1% 넘는 오름세를 보였고요. 한국화본까지도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피에서 하락한 업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료정밀업종이 1% 넘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종목들 살펴보시면 오늘 KC텍이 2.76% 조정을 받으면서 28,2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KC도 2%대, 미래산업까지 1% 넘는 조정을 보였습니다. 또 의약품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업종은 1.45% 조정을 받았고요. 종목들 살펴보시면 제약바이오주의 우선주들이 상위권에 있는데요. JW 중해제약 우선주가 11% 넘는 급락세를 보이면서 46,05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국제약품도 4%대 조정을 보였습니다. 또 동성제약도 3.51% 하락하면서 11,0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유유제약까지도 2%대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업종에서는 의약품 업종 다음으로 종이목재 업종도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1.38%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종목들 살펴보시면 이건산업이 6% 넘는 급락세를 보이면서 14,55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모나리자가 3%대 조정, 또 제지 관련주들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깨끗한 나라도 2%대 조정세를 보였고요. 신풍제지도 2.49% 하락하면서 3,13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테림포장도 1%대 내림세, 영풍제지, 아세아제지까지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철강 금속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금속업종은 코스피 시장에서 1.07% 조정을 받았는데요. 자세한 종목들 살펴보시면 오늘 신화실업이 6% 넘게 급락세를 보이면서 325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철강주들도 오늘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휴스틸이 5% 넘는 내림세를 보였고요. 한일철강도 4.5% 조정받으면서 2,97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동일제강도 4% 넘는 내림세, TCC스틸도 3.79% 조정을 보였고요. 오늘 대장주인 포스코까지도 1.25%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다음은 전기전자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85% 조정을 받았는데요. 종목들 살펴보시면 반도체 관련주들 약세 보였습니다. DB하이텍이 5% 넘는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51,2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대원전선이 4% 넘는 내림세, 또 세방전지도 3.86% 조정을 받으면서 92,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IT 투톱인 SK하이닉스까지도 2% 넘는 낙폭을 키웠습니다. 네, 다음 업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금속 광물업종도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0.76%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종목들 살펴보시면 오늘 시멘트 관련주인 성신양해가 5% 넘는 내림세를 보이면서 12,05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또 한일, 현대 시멘트까지도 2% 내림세, 오늘 시멘트 관련주들도 이렇게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마감 상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79% 조정을 받으면서 948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닥 수급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가 집계됐습니다. 개인이 327억 원, 외국인이 117억 원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이홀로 537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주간 수급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직전 거래일인 금요일에도 882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고 오늘도 327억 원의 물량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2거래일 연속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금요일에 128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고요. 현재 오늘도 537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에는 매도세를 보였지만 오늘은 매수세로 전환했는데요. 외국인이 121억 원의 물량을 순매수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락문화 업종이 기관과 외국인 양 매수세가 집계되면서 0.51% 상승을 하면서 마감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는 운송업종도 0.21%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반면에 금속업종은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세가 집계되면서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0.18%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인터넷 업종과 출판 매체 복제 업종까지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업종별 등락 현황 종목들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락문화 업종이 빨간불을 켰는데요. 0.51%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종목들 살펴보시면 오늘 엔터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가 2%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49,05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네, 카지노 관련주 파라다이스까지도 1% 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18,5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펜엔터테인먼트도 강보합권, 초록뱀 미디어까지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유일하게 두 업종만 빨간불을 켰는데요. 운송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업종에서는 선광이 1% 넘는 오름세, 유성 TNS가 1.21%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반면에 하락한 업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비금속 업종이 3% 넘게 큰 폭으로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종목들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넥스턴 바이오가 10% 넘는 급락세를 보이면서 13,9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뒤를 이어서 원익 QNC도 6% 넘는 조정을 받았고요. 고려시멘트도 4.08% 하락하면서 3,76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비금속 업종 다음으로는 제약업종도 오늘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는데요. 2.86%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종목들 살펴보시면 오늘 네이처셀이 6.73% 급락하면서 13,85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한국파마도 6%대, 신신제약까지도 6%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또 오스코텍도 2.96%, 3% 가까운 내림세를 보이면서 36,0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대한약품까지도 2.81% 조정받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 반도체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7%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자세한 세부 종목들 살펴보시면 오늘 클라우드 에어가 5% 넘는 내림세를 보이면서 1,59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SK 머티리얼즈도 3% 넘는 내림세를 보였고요. SFA 반도체도 3.34% 조정을 받으면서 7,24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닥 시장도 업종별 등락 현황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오늘장 핫했던 인기 검색어 핫5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인기 검색어 핫5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CJ제일제당입니다. 오늘 한 증권사가 CJ제일제당에 대해서 중기적으로 아미노산, 글로벌 사료식품, 그리고 국내 소재 가공식품 순으로 마진 상승 사이클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는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을 판가 인상으로 전가해 나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아울러 지난 곡물 가격 상승 사이클과 비교를 했을 때 해외 사업 매출 비중이 매우 크게 늘어난 상황이고, 또 특히 해외 사업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글로벌 사업 다변화는 동사의 내수 시장 의존도를 크게 줄이고 중장기 마진 창출 여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증권사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0.57% 하락을 하면서 약보합권에서 장을 시작해서요. 장중에 3.18%까지 오름세를 보이면서 45만 4천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 조금은 반납하면서 2%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최근 주가를 살펴보시면 지난 거래일까지 2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았고 오늘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2.61% 오름세를 보이면서 45만 1,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인기 검색어 핫5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대원전선입니다. 대원전선이 50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수출입은행을 대상으로 무보증 3호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사채의 포면 이자율은 0%, 또 만기 이자율은 1.2%이며 사채 만기일은 2024년 5월 26일인데요. 조달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은 원자재 구리 매입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주가가 하락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0.96% 오름세를 보이면서 강보합권에서 장을 시작해서요. 장중에 5%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5.16% 내림세를 보이면서 1,490원까지 저점을 찍고 결국엔 조금 올라오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4.78%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주가를 살펴보시면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았고요. 직전 거래일인 금요일에도 0.95% 조정을 받으면서 1,570원에 거래됐었고 오늘은 4% 넘는 내림세를 보이면서 1,495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인기 검색어 핫5 다음 종목은요. 바로 한빛소프트입니다. 한빛소프트가 파트너사인 아시아소프트의 자회사를 통해 모바일 리듬 액션 게임 클럽 오디션을 인도 시장에 선보이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빛소프트는 현재 맞춤형 음악과 의상, 댄스 모션 등 특화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인도 13억 인구 게임 이용자 수는 약 5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원작인 PC 온라인 오디션이 전 세계 7억 명의 유저를 확보했듯이 모바일 클럽 오디션도 인도 시장 진출을 통해 글로벌 영토 확장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빛소프트 오늘 주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캔들 살펴보시면 윗골이 조금은 달고 내려왔는데요. 오늘 0.33%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을 시작해서 장중에 20% 넘게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 20.92% 급등을 하면서 7,400원까지 고점을 찍고 조금은 내려왔습니다. 최근 주가를 살펴보시면 지난 금요일에는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0.16%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를 마쳤지만 오늘 다시 14% 넘게 급등세를 보이면서 6,99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인기 검색어 다음 종목은요. 바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소식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중에서도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우주항공 발사체 회사 인수 실무 협상에 돌입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캔코아는 현재 미국 알리바마주에 소재한 발사체 관련 회사들을 인수 대상 후보로 선정을 하고 법률 검토 및 조건 협의 등 실무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이번 미국 발사체 회사 M&A가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면 캔코아는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우주기업 M&A를 성사시킨 기업으로 기록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이 소식에 주가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캔들 살펴보시면 안타깝게도 음봉을 그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7.91%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을 시작해서 장중에 20% 넘게 급등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상승폭 많이 반납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빨간불은 켜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최근 주가를 살펴보시면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직전 거래일인 금요일에도 3%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13,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까지도 3%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14,4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인기 검색어 핫5 마지막 종목은요. 바로 포스코엠텍입니다. 중국이 히토류에 이어 배터리 핵심 소재 코발트의 대체제인 망간을 통해 소재 산업을 무기화에 나섰다는 소식에 세계 최초로 극초원용 고망간을 개발해 생산하고 있는 포스코엠텍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은 최근 망간까지 지난해 10월 이후 공급 고삐를 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망간 생산업체 수십 곳은 정부 지원하에 망간혁신연합을 출범하고 공급 조절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망간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최대 생산국입니다. 네, 이 소식에 포스코엠텍 강세 흐름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화면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코엠텍은 0.76% 소폭 오름세를 보이면서 9,300원의 시가를 형성해서요.
장중에 8.88%까지 급등을 하면서 1050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윗골이 조금은 달고 내려왔는데요. 결국에는 3%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직전 거래일인 금요일에는 4% 넘게 급락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지만 오늘 다시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3.79% 상승하면서 9,58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 종목들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제왕의 콜센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똑똑한 주식 선생님 김태성 전문가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고요.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들이 많으니까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정확하게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김태성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우리 시장 얘기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오늘 우리 시장 정말 안타깝게도 양시장 모두 조정을 받았는데요. 특히나 코스닥이 낙폭이 굉장히 컸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아무래도 지난 금요일 글로벌 시장이 혼조권으로 마무리되었다 하더라도 주말 동안 사실 이제 기대할 만한 이슈들이 제법 많았었습니다. 결국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따라서 네. 첫 번째는 K 제약, K 백신이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K 반도체.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다루다 보니까,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번에는 정말 회담 잘했다라는 평가가 줄을 잃었어요. 그러다 보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당연히 오늘 반도체도 그렇고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 심리가 당연히 시장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콕 집어서 4개의 기업을 이야기를 했죠. 삼성, SK, 현대차, LG. 아무래도 이 4개 기업이 미국 시장에 전폭적으로 또 투자를 하면서 공장 증설까지 겹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부각시켰던 부분이 있어서 해당 종목들 위주로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우리나라 또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들,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고 CMO 관련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 반도체 플러스 제약의 힘으로 오늘 코스피 코스닥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강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기대감이 큰 만큼 아무래도 이렇게 좀 빠지게 되면 실망 매도 물량이 제법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 또 한 가지 다행스러운 부분은 오늘 그나마 코스피 시장으로,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기관 투자자들은 매수세로 잡힌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가 0.7%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본장이 시작돼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만약 나스닥 증시가 상승으로 마무리된다면 내일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조정받은 거에 따른 기술적 반등과 함께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만큼의 추가적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바, 오늘 조금 어렵고 오늘 조금 실망이 된 날이지만 그래도 기대를 저버리기에는 수급의 개선은 좀 이루어졌다. 저는 이렇게 평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백신과 반도체, 배터리 등 이런 호재가 많았는데 우리 시장에는 반영이 안 됐다는 점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기관의 매수세가 위안이 됐다. 오늘 밤에 미증시가 만약에 상승한다면 내일 우리 시장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내일 우리 시장 예측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근데 당장은 우리 시장이 계속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조정받는 하락장에서는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관망하는 자세를 보여야 될까요? 하락에 베팅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 주식시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ETF 상품이 있어요. 네. 많이들 이제는 좀 아시겠지만 지수 레버리지와 지수 인버스 상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수 레버리지는 지수가 상승하면 같이 움직이는 상품을 레버리지 상품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지수가 하락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은 인버스 상품이라고 이제 흔히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제 인버스라는 ETF 상품을 사가지고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작년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지수가 급락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렇게 하락 베팅을 통해서 수익을 내기에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우리가 종목을 샀을 때 최소 5%, 많게는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 5%부터 이제 수익을 목표로 이제 많이들 하잖아요. 인버스 상품으로 5%를 수익을 보려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혹은 코스피 지수가 지금보다 5% 빠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위치에서 만약 지수가 5% 빠진다? 뭐 몇 날 며칠에 걸쳐서 뭐 빠질 수도 있겠죠. 빠질 수도 있겠지만 5% 이상 빠진다면 저는 시장 하락한다에 베팅을 해서 수익을 보는 것보다 5% 이상 빠지고 나서 반등을 생각하고 그동안 5% 빠질 동안 주가의 조정이 깊게 나온 종목을 사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코로나19 때처럼 급격하게 시장에 빠지는 특별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하락 베팅을 통해서 수익을 내기에는 저는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방법이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하락에 베팅하는 법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히나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레버리지와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가 있지만 지금 시장은 하락을 베팅하면서 수익 내기는 어려운 시장이다. 지금 하락에 베팅하기보다는 반등이 나올 종목을 좀 찾아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종목이 좋을지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노란톡방 참여 방법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방법대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전문가님. 네, 한미 정상회담 후에 SK바이오사이언스랑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호재가 이제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호재가 나오면서 이제 재료 소멸로 봐야 될까요? 오늘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는데 이 두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1차적인 재료 노출에 따른 차익 매도 물량은 나왔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 이 CMO 관련한 그러니까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CMO 사업을 하기 위한 가장 큰 이유는 실질적으로 가장 고마진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백신이 제약바이오 안에서 모든 제품을 통틀어서 가장 마진율이 높은 제품이기에 지금 대기업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SK그룹도 그렇고 한미그룹도 그렇고 녹십자도 그렇고 CMO에 대해서 이제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이 고마진 제품이기 때문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는 있어서 우선은 CMO를 진행하겠다라는 이슈에 대한 차익 매도 물량은 나왔다. 대신 실질적으로 CMO 위탁 생산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이윤, 즉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보다 뭐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조정 시에 매수하는 것은 그래도 올해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한미그룹, 녹십자 소문난 잔체 먹을 게 좀 없었습니다. 네, 오늘 강한 상승세를 좀 기대를 좀 했었는데 장 초반에 반짝하고 모두 지금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 상황이나 저는 그동안에 사고 싶었는데 못 사셨던 분들 이번에는 좀 참여할 수 있는 매수의 기회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조정시마다 저는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는 지금 재료 소멸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지만 CMO 관련주들 마진율이 높은 게 장점이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서 조정 시에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방법 가져보자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님 삼성전자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삼성전자 오늘 또 8만 원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계속해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고민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지금 안 사면 또 굉장히 후회가 될 수 있는 가격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개별 종목보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제 제가 이러한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종목 상담할 때 어떠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냐면 떨어지는 칼날을 웬만하면 잡지 말고 올라갈 때 더 사는 습관을 들여라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삼성전자를 그런 매매 트레이딩 방법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삼성전자는 저는 조정 시에 떨어지는 칼날이더라도 저는 잡아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비록 지금 레포트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높은 이 고실적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반도체 수요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2분기, 3분기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하향 레포트가 나왔는데
저는 그런 하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 충분히 신규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목표가 하향이라는 것은요, 레포트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안 좋은 레포트예요. 네, 가장 안 좋은 레포트이고 또 한쪽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지금 여러 증권사, 여러 애널리스트 분들이 동일하게 지금 목표가 하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저는 그게 그렇게 크게 밀렸다고 생각은 안 드는 지금 상황이라서 지금의 조정이 뭐 끝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더 밀려서 75,000원 부분까지 내려갈 수는 있지만 저는 지금부터라도 삼성전자는 분할해서 매수를 하는 전략. 특히 만약에 이 삼성전자를 오늘 뭐 10% 사고 전체 기자에 10% 사고 다음에 전체 기자에 10% 사서 20% 가져가야지 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트레이딩보다는 매주 한 주씩 사는 적립식 관점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레포트도 하향 레포트가 나오고 만약 여기서 더 밀린다고 하면 지금 사는 게 어찌 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요. 저는 개인 투자자 분들 중에 기존에 삼성전자가 있으신 분들은 저는 더 기다렸다가 평단을 낮추는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가 없었는데 지금부터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한 번에 다 사는 전략보다는 그냥 요일과 시간을 정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매매 타입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매주 금요일 종가에 삼성전자를 한 주씩 담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네. 이제 뭐 매주 특정한 요일에 한 주, 뭐 자금에 따라 또 다르겠죠. 나는 매주 뭐 이틀에 걸쳐서 2개씩 사겠다, 3개씩 사겠다. 그렇게 좀 규칙을 정해서 그냥 꾸준히 좀 모아가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신다면 상반기, 하반기 이 배당 그리고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에 대한 이익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줄줄이 목표가를 하향하고 있지만 우리 김태성 전문가는 삼성전자 그동안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 지금이라도 진입하는 기회로 삼아봐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할 매수로 조금씩 접근하자라고 하셨으니까요. 대응 방법까지 잘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전문가님, 이제 한미 정상회담 후에 양국이 해외 원자력 발전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겠다는 소식에 원자력 관련주도 오늘 강세를 보였거든요.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셨나요? 뭐 많이 밀렸었던 종목들이 올라왔죠. 원자력 발전 관련주 테마라고 해서 뭐 BHI라는 종목도 오늘 또 제법 많이 올라왔고,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사실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 났었어요. 뭐 계속 연속 분기마다 이제 좋지 않은 실적을 좀 나타냈었는데 일단 테마의 힘으로써 지금 이렇게 각광을 받는 종목들이 생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원자력 관련주들도 충분히 조정 시에 매수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게 되게 애매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사실 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었던 것은 아마 뉴딜 정책 관련주일 거예요. 네. 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도 그린 뉴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었고 당선이 된다면 뉴딜 관련주들 아마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라고 이제 많이들 예측을 했는데 막상 바이든 정부가 이 출범을 하게 될 때 뉴딜 관련주들은 지금 좀 많이 밀린 상황이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는 나오지 않았던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또 원자력 관련한 이야기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원자력 관련한 테마주들도 충분히 매수를 해볼 만하다. 이제 조 바이든 정부의 출범이고 그러니까 시작하는 시기에 나온 테마이니까 이분이 몇 년 동안 몇 번 더 대통령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 그 기간 안에서는 관련주로서의 테마적인 움직임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자력 관련주도, 원자력 발전 관련주도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전문가님, 오늘 하이브 이슈로 엔터주들도 강세를 보였거든요. 엔터주 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가 제일 좋았죠. 네, 하이브가 굉장히 좋았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 JYP, SJYG 같은 경우에 예상 외로 좋은 실적들이 좀 나왔습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가장 어찌 보면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종목군들 중에 하나가
이 엔터사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실적을 열어보니까 작년 연말에 콘서트도 안 했고 심지어 뭐 여러 가지 공연들도 많이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OTT 상품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컸다라고 지금 체크가 되고 있어요. JYP 엔터도 그렇고 YG도 그렇고 SM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하이브 같은 관련주들도 이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마진이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가 된 상황. 그리고 이 하이브라는 종목이 아마 이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빅히트로 우리에게 조금 더 친숙한 기업이에요. 빅히트가 그동안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였냐면 방탄소년단밖에 없었던 것이 가장 큰 단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행보를 보게 되면 많은 아티스트들을 영입을 하고 있고 또 해외 유명한 아티스트들까지 지금 영입이 완료가 된 상황이라서 2분기에 본격적으로 해외 아티스트들의 활동까지 실적에 포함이 된다면 저는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리면서 하이브도 사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엔터주들 중에 탄력적으로 상승률 기준보다는 이제 가장 빠르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위치와 종목 그리고 수급이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엔터주들 중에서 하이브가 가장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세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사실 이제 하이브가 이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제 JYP 엔터도 저는 굉장히 좋게 보나 JYP 엔터나 SM, YG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장 좀 시세가 핫하게 나왔던 종목이라서 네. 해당 섹터 안에 순환매로 본다면 다음 타자는 하이브가 좀 힘을 이어받아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27만 원, 28만 원 요 가격대 라인만 돌파해 준다면 상장하고 나서 기록했던 34만 7천 원, 즉 35만 원 이상은 올라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엔터주들은 코로나19 기저효과로 실적도 좋고 앞으로 긍정적일 것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중에서도 하이브가 이카타 인수도 있기 때문에 27만 원만 돌파한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다, 매력적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번에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 우리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